잘생긴 원우님들 얼굴도 못 보고 강의장에서 그래도 보고 해야지 이게 신바람도 나는데 그냥 앉아서 하니까 힘드네. 예.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 전용 개발, 처분 전략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사실은 농지 전용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실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농지의 리모델링을 통한 가치 상승을 해라. 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내려가는 게 됐어요. 내려가는 게 됐는데 어쨌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지 투자를 할 적에 이런 산지 투자를 할 적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개발 행위를 통한 타용도 전용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 진입도로로 해야 돈이 많이 된다. 뭐 성토절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형질 변경을 해야 돈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해본 바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가치 상승시키는 거는 2배를 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배를 넘기가 힘들어요. 보통 그냥 한 4, 50%, 고정 50% 전후로다가 보통 이것들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야 돼. 추가적으로 돈이.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분할 합병은 별게 아니지만은 지목 변경이라든지 공시지가를 조정 변경하는 걸로 그동안에는 요걸 가지고도 한 30%, 50%, 한 100% 가까이도 지가 상승을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요게 조금 힘들고 지목 변경해서는 그래도 이제 뭐 한 3, 40%, 4, 50%까지도 지금 되고 있고 지목 변경이라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해야지 지목 변경이 되지 않느냐. 예. 저는 그냥 논을 갖다가 밭으로 바꾸는 것만 해도 보통 웬만한 지역에서 20, 30% 정도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다가 공시지가 조정을 조금 하면 그냥 한 50%, 100% 올라갑니다. 예. 그것만 가지고. 이거 돈 그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는 데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는 아까 제가 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규제해서 해제가 되는 거. 그렇게 됨으로써 용도지구나 구역이나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거.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농촌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바뀌어요. 농촌지역에서는 안 바뀌는데 돈 되는 농지 투자하는 데가 제가 아까 어디라 그랬습니까? 도시지역. 도시지역 인근 이런 데라 그랬어요. 이런 데라고 그러면 이거를 하면 보통 그냥 배는 쉽게 올라가고 2, 3배 정도가 올라가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투자를 어떤 걸 할 거예요? 여기 돈을 더 들여가지고 한 배 정도 벌 거냐? 돈 안 들이고 한 50%에서 100%벌 거냐? 돈을 더 들여갖고 50에서 100을 벌 거냐? 돈 아무것도 안 들이고 100에서 3, 400을 벌 거냐?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이게 농지 투자 또는 부동산 투자의 법규나 이런 거를 알고서 하는 방법입니다. 뭐 개발행위 하는데 얼마 돈 들어간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 토지계획 열람 정보 서비스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 보시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다들 아시니까 뭐 그럼 넘어가고. 자, 이 지역에서 용도 지역의 허용 행위가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녹지 지역은 어떻고 뭐 용도 허용 행위가 어떻고 이거 외우려고 들지 마셔라 그 얘기예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들어가서 행위 제한 내용이라는 걸 클릭하면 이렇게 떠버려요. 이렇게 떴을 때 여기에서 지번별 행위 제한을 치시고 그다음에 번지를 이렇게 치신 다음에 내가 거기다 해보고자 하는 걸 여기다 치고서 결과 보기를 딱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떠요. 뜨고 이 밑에
그 밑으로다가 어떤 게 뜨냐 하면 관련 법규가 쫙 뜹니다. 관련 법규가. 이 밑으로다. 그럼 관련 법규를 클릭해서 보면 어떤 법에 어떤 허용이 된다. 여기서 건축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땅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서 된다는 겁니다. 이 지역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서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될 수도 있다는 것 뿐입니다. 이 다음에 되는 것은 또 뭐가 있어요? 예, 도로가 제대로 접했느냐, 하수시설, 상수시설이 제대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용배수 시설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보고 나서 적합하냐는 개별 토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도지역지구 구역에서 허용행위를 막 외우고 있는 건데 그거 그냥 요거 하나만 알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행위 저거 보는 거 행위 정보 열람을 해서 보시는 거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농지 전용할 적에 반드시 좀 보셔야 될 게 그 용도 지역에서 하느냐. 그다음에 개발에 대한 비용을 검토하셔라. 개발에 대한 비용을 무시하지 말고 검토 잘 하셔라. 그다음에 직접 비용 이외에 민원 처리 등 부수적인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셔라. 그다음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면 가급적 개발하지 마셔라요. 일반 투자자라면 개발을 가급적 하지 마셔라. 예, 마셔라요. 될 수 있으면 호가 정도만 받아서 팔아라. 예. 그다음에 리모델링 정도만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지역이 옛날에 뉴타운 재개발 잘 하실 거예요. 뉴타운 재개발이 됐다고 뉴타운이 됐다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될 만한 지역에 있고 될 것 같으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하시는 것 쪽으로 하셔라. 그다음에 농지 전용에 대한 궁금증을 뭐 여기서 설명하긴 그렇고 농가주택을 하면 5년 경과 후에 가능하긴 하나 절대 농지 지역 그러니까 농업진흥 지역에서 한 것은 안 된다. 예, 이런 거 보시고 양어장을 낚시터로 전용이 가능하냐? 예, 불가하다. 예, 불가하다. 예. 낚시터와 양어장은 엄연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불가하다. 그다음에 양어장을 바꾸면 과거에는 잡종지로 바뀌었어요. 농림지역에서 잡종지로 바뀌면 못하고 대지로 바뀌면 무엇에 쓰겠습니까? 농가주택이나 농업과 관련된 시설에는 하질 못해요. 지목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물론 나같이 바보 같은 사람한테 양어장은 잡종지니까 여기는 농업진흥지역 내지만 대지니까 이거는 더 비싸. 이러고 하면 대지니까 대지는 좋은 거야. 그리고 사는 사람이 오면 되지만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비싸게 줄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버섯 재배서, 콩나물 재배서, 창고 설치된 거 조금 뭐 거주자라야 가능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은 지목 변경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농지라는 거. 예,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공장이나 이런 걸로 지금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처분 명령 대상이고 처분 명령을 이행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뭐 성토절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지 전용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도로변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을 좋아하세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변에 있는 것은 대형 물류창고나 휴게소를 하는데 안성맞춤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면적이 조그마하면 개발이 불가능해요. 진출입 도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주변에 가실 적에 허허벌판이 더 많습니까? 개발된 데가 더 많습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우리 투자하는 것은 일반 도로나 지방 도로,
4차선도 아닌 2차선 도로변이 가장 개발이 용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마을 진입로인데 중앙선은 없고 차가 교행할 수 있는 정도의 도로 주변이 좋습니다. 그러면 대형차도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개발을 해도 수요가 많고 또 땅값은 상대적으로 좀 싸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또 그런 걸로 개발했을 때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하셔라. 이건 도로변에 접힌 땅이라 그래서 무조건 장땡이냐 이런 얘기인데 뒤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네요. 없는데 이 도로변에 3m 폭으로 길게 접한 땅 300제곱미터가 있는데 뒤에서 이거를 해달라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이 도로에 이렇게 조그맣게 된 거예요. 아시겠지만 4m 이상 도로가 이렇게 쭉 들어와야 이 안에서 분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자 그러니까 안 됐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앞에 여기가 이만큼을 도로로 내주고 여기만 개발하게 됐다 그런 얘기고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땅이 요렇게 이게 도로라면 이렇게 땅이 생겼던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휴게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당시에 한 4배인가를 준다 그래도 안 판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사고 여기를 사고 여기를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로 들어오고 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22제곱미터. 예. 요 조그만 땅을 요게 폭이 1.2m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이거를 뭐 개발을 하겠어 뭘 하겠어요. 예. 지금은 사달라고 난리를 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로만큼은 저는 내달라 그러면 좀 내줘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지식인에서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오늘도 지식인에서 하나가 있었는데 내 땅이 이렇게 있어요.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농로가 이렇게 와서 요렇게 가면서 내 땅 요 일부를 뭐 한 20평 정도를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포장된 농로로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막겠다는 겁니다. 왜 막습니까? 이 맹지였던 땅이 농로가 이렇게 해서 가는 바람에 이게 맹지가 아니라 어쨌든 도로에 접한 땅이 된 거예요. 이 나머지 땅이 땅값이 올라갔는데 왜 이 도로를 막습니까? 일부러라도 내야 되는데. 예. 도시하고는 다릅니다. 그다음에 뭐 농지 대토해야 되는 게 네. 그다음에 개발을 하실 적에 혹시 그 비탈에 가서 개발을 하실 때 이렇게 공중에 띄우는 거 지금 필로티 공법 자체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랬는데 이런 그 전원주택이나 이런 게 가서 하실 적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쁩니다. 여기다가 물론 축대를 쌓는 것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축대를 쌓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축대를 쌓고 이걸 하는 게 정이나 안 되면 여기를 이 건물의 옹벽을 밑에 치고서 여기를 차고지로 하세요. 차라리 여기를 차고지나 창고를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고 덩그러니하고 불안정하고 그래서 그건 좋지 않으니까 하셔라. 부동산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도시근교에서 이제 그 여각 지역에다가 땅을 샀다가 개발한 사례인데 이렇게 해서 4층짜리로 상가 요거는 근린시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2001년도에 이제 한 2억 3천 들여서 물론 여기에 한 1억 들이고 1억 한 3천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도로가 없던 데를 도로를 만들고 그러다가 2015년도에 근생으로 7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하면서 보증금하고 대출금하고 해서 개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니까 임대소득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이렇게 돼서 이자를 빼고도 월 800만 원의 수익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근교에서 갖고 있다가 이렇게 수익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사무실이나 사업장으로 쓰거나 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돈 벌고 있을 땐 그냥 툭 던져 놔 뒀다가 나중에 하는 방법들을 택해 보셔라. 특히 이제 이건 농지연금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 하는 거고. 에, 농지 처분할 때는 내가 단순하게 그냥 매도를 할 건지 주말 체험용록 모양 좀 작게 또는 규모가 작게 1000제곱미터씩 이렇게 해서 분할 매도를 한다든지 또는 단독주택 부지로 100평씩 잘라서 매도를 한다든지 또는 개발을 아예 내가 해가지고 매도를 하든지 제가 많이 애용한다 그러는 농지 전용호를 허가만 받아서 매도를 할 건지 그다음에 증여 상속이나 뭐 이런 것도 고려해 보는 이렇게 처분 전략을 여러 가지로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라. 그러니 처분을 하실 때는 그다음에 이제 농지를 처분하는 전략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시고 제천자경이나 매도하는 것도 해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뭐 상속 이런 것도 해보시고 이 경매 공매 이게 나왔는데 왜 잘 안 될 적에 처분이 잘 안 될 때 경공매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경공매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제천자경을 충족을 하신 후에 하셔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요거는 802평짜리 요거는 설명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길으니까 짧게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매도하겠다고 오셨었는데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 사업용으로 전환해서 하면 양도세가 8천만 원으로 줄어요. 이때 그냥 비사업용으로 하면 1억 6천만 원인데 그래서 사업용으로 하면 8천만 원으로 뛰고 분할 매도하면 양도세를 6천만 원으로 줄일 수가 있었고 또는 4년 제천자경 양도세 감면하면 없고 아예 그다음에 일부 매도를 하고 일부 개발을 해서 하면 이렇게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농지연금으로 받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 방법들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본인이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결국 선택하신 것은 이거를 선택하셨어요. 이거를 선택하셔서 이 땅인데 그분이 선택을 하셔서 여기 지금 산업단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다 다세대로다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룸 형태로 개발이 된 것들이라서 여기도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데 요거를 할 적에 여기가 쑥 들어오고 여기 나오고 뭐 이상하게 됐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이 공장을 창고를 들어가는 도로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큰 도로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여기를 뚝 잘라서 이거를 이분 드리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달라고 해라. 그리고 여기를 개발해라. 네. 근데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안 하고 그냥 개발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뭐 농업인 만들어라는 거, 제천자경해라는 거 이건 아까도 했지만은 제천자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다음에 2년, 3년, 4년, 8년, 5년, 10년으로 이렇게 사업용으로 만들 것이냐, 장기 보유 공제가 되느냐, 농지 대토 시기가 오느냐, 양도세 감면이 되느냐, 수용 지역에서의 어떤 그 사업이 되느냐, 장기 보유 공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하고 투자를 했으면 자식 키우듯이 농사 짓듯이 좀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는 요즘에 많이 관심들 갖는 농지연금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한 것은 요즘에